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저희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 있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모든 재료는 직접 유기농 농사로 해서 다 길러서 먹게 되고요. 와보시면 큰 비닐하우스와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한 30가지 기르고 있고요. 또 이제 밖에 한 1000평에 많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의 기본,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주로 뭘 사용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몇 가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토마토예요. 토마토 캐닝.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거의 케찹처럼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캐닝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캐닝에다가 이제 보시면 이 캐닝을 여기다 덜었죠. 네, 여기 고추장을 한 스푼 넣고요. 이것도 이제 유기농 여기서 만든 고추장이고요. 맵지 않은 고추장입니다. 자, 진한 토마토 캐닝 소스에 레몬 있죠? 레몬을 짜서 토마토 캐닝에 레몬 소스를 토마토 한 3개 분량을 넣습니다. 3개 분량을 넣고요. 좋은 꿀을 한 스푼 넣어요. 그러면 새콤달콤한 소스가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모든 음식에 이게 기본이에요.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하는 요리에는 전부 이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념장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미노 간장에다가 양파, 부추,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로 집에서 흔히 하는 양념장이에요. 거기다 깨소금도 듬뿍 넣고 그래서 이 양념장을 항상 만들어 놔요.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콩으로 만든 쌈장이에요. 이 3가지는 꼭 저희가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새로 만들어서 씁니다. 네, 이거는 콩을 불려서 야채 넣어서 갈아서 만든 쌈장입니다.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쓰는 소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머위입니다. 머위. 머위를 아침에 지금 이거 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가서 따다가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다 쪘어요, 방금. 연한 것은 한 5, 6분만 쪄도 돼요. 머위를 쪄서 이렇게 살짝 식힌 다음에 좀 썰어야겠죠? 머위가 지금 연해요. 아주 굉장히 맛있는 찜이고요. 이렇게 머위를 썰어서 토마토, 고추장 좀 넣은 소스에다가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한 2스푼 넣고요. 크게 2스푼 넣고 깨소금 큰 숟가락으로 하나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무치면 돼요. 이렇게 무쳐서 이제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살짝 넣고요. 저는 소금을 약간 넣을게요. 소금을 조금 아주 작은 한 꼬집 넣습니다. 이렇게만 무치면 봄나물은 다 맛있습니다. 모든 봄나물은 이렇게 토마토 캐닝 소스에 고추장이 들어간 그러면서 레몬이 들어가고 꿀이 약간 들어간 소스에다가 무치고 부족한 간은 소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홍게만 뿌리면 돼요. 자, 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모든 봄나물은 거의 대부분요, 미나리뿐만 아니라 오이, 두릅, 모든 봄나물을 저희는 이 초고추장 소스에다가 캐닝 초고추장 소스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레몬도 먹고 토마토를 많이 먹게 돼서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치유가 되는 반찬입니다. 두 번째 음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엉을 보통은 많이 볶아서 먹는데요. 이번에는 뭐 집에서도 또 하시겠지만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한 5cm 정도로 썰어서 5cm 정도로 썬 우엉을 반으로 너무 두꺼우면 3등분 하고요. 이렇게 한 우엉을 이 방맹이 보이시죠? 이 방맹이로 살살 두드려줘요. 이렇게 두드려줘서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엉을 절대 건강식에서는 그 감자 깎는 칼로 벗기지 않는 거 아시죠? 살살 설거지하는 부드러운 솔이나 이런 헝겊으로 씻어서 흙만 털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찹쌀가루입니다. 찹쌀가루를 정수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엉을
방망이로 두들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면 돼요. 근데 찌면 사포닌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를 찜기에 찌겠습니다. 되직하게 반죽을 해서 찌면 됩니다. 그래서 한 7, 8분 정도, 자, 우엉이 연하면 한 5, 6분, 억세면 한 7, 8분 정도를 쪄요. 찐 다음에 접시에다 예쁘게 담고 양념장을 끼워 얹으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식사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온 환자들에게는 저희가 제일 먼저 채소를 먹게 합니다. 생채소. 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희 같으면 아침에는 샐러드, 점심에는 쌈채소예요. 그래서 이제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리고 다른 반찬을 먹게 하고요. 저희는 밥에다가 강황을 한 스푼씩 넣어요. 현미밥인데도 강황을 한 스푼 넣어서 매 끼마다 강황밥을 만들고요. 그거를 현미밥을 그러니까 입속에서 침으로 물이 될 때까지 아주 오래 씹어서 밥을 그렇게 삼키게 해요. 예, 여러분 알다시피 탄수화물은 입에서 우리 아밀라제로 다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위에 들어가지 않게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도록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 30분에서 40분 동안 밥을 먹게 해요. 30분짜리 모래시계가 보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식탁에다 놓고 최소한 30분 이상 밥을 천천히 먹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마지막에 아주 꼭꼭 씹어서 먹고 이제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식사의 마지막에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뿌리 채소를 마지막에 드시게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가을에 캔 고구마 고구마를 생으로 썰어서 아침 식사 때는 대개 고구마를 이렇게 마지막에 먹게 하고요. 그다음 점심에는 당근이나 뭐 무나 여러 가지 뿌리 채소를 돌아가면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소로 시작해서 생채소로 시작해서 생채소로 마지막을 식사의 마지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한 접시 식사를 해도 인슐린 분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환자들이나 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우엉이 다 쪄졌어요. 찹쌀가루로 했기 때문에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이 끈적끈적한 우엉을 양념장 위에 띄얹어 주기만 하면 돼요. 양념장을 이렇게 마지막에 똑같이 통깨만 뿌리면 우엉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시간에 제가 한 대여섯 가지도 금방 하거든요. 이게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고요. 지금 막 찌는 상태에 이상하게 사포닌 냄새가 많이 나요. 우엉에서. 그러면 벌써 두 가지를 했네요. 세 번째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콩이잖아요. 대두콩입니다. 대두콩을 이제 하루 전날 물에 불려놔요. 깨끗이 씻어서 물에 불려놓으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 콩을 3분만 끓이면 돼요. 3분. 그러니까 3분 끓이면 어떤 식감이 되냐면 꼬들꼬들하면서 비린맛만 살짝 가셨어요. 근데 어차피 이걸 또 끓이기 때문에 오래 끓여 놓으면 맛이 없어요. 예, 3분밖에 해서 딱 뚜껑을 덮어 놓으면 그 열로 그 따뜻한 뜨거운 그 열로 나머지 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물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저희는 두유를 여기서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불린 콩을 3분 끓여서 믹서에 넣고 소금 한 꼬집만 넣고 그렇게 해서 즉석에서 진한 두유를 만들어 먹고요. 어쩔 땐 콩죽에 가까울 정도로 진하게 물을 적게 넣고 이게 뜨거울 때 떠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때때로는 잣을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아몬드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두유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콩을 3분간 끓여놓은 콩에다가 이 토마토 패닝 소스를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해요. 이거 잘 안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 놨어요. 3분간 끓여놓은 콩에다가 이 토마토 패닝 소스를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해요. 이거 잘 안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 놨어요. 3분간 끓여놓은 콩에다가 이 토마토 패닝 소스를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캐닝을 넣고 토마토 콩 스튜가 되는 거죠. 토마토 콩 스튜. 자, 여기다가 제가 양파를 썰어놨어요. 이렇게 좀 넣고 어느 정도 이제 끓여지면요. 음, 한 10분 정도 끓이다가 이제 이게 걸쭉하니까 타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한 번씩 보면서 저어줘야 돼요. 속은 이미 익었고 토마토도 캐닝이라서 다 익은 거라서 좀 처음에는 센 불이 하다가 나중에는 약한 불로 줄여줍니다. 서서히 이것을 시간 있으면 좀 더 오래 끓여도 되고요. 거의 콩을 아침, 점심 중에 한 끼는, 두 끼 중에 한 끼는 꼭 콩을 먹도록 합니다. 두유를 먹든지, 콩 스튜를 먹든지, 아니면 두부를 먹든지. 그래서 다양하게 콩을 먹도록 그렇게 식단에다가 항상 좀 집어넣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피 검사를 해보면 단백질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채식만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단백질이 좀 부족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전혀, 그 환자들도 가끔 피 검사를 자세한 걸 해보면 단백질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집에서 콩하고 두부를 자주 해 먹는 하루에 한 번 메뉴에 콩이나 두부가 들어가도록 신경을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아까 콩은 다 익은 거고 이제 간만 하면 되겠죠?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유는 제일 마지막에 넣으면 돼. 불을 끄고 환자들이 오는 곳이라서 가능하면 기름은 전혀 쓰지 않고요. 어떤 기름도 올리브유를 쓸 때는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씁니다. 소금으로 간을 했으면 마지막에 불을 끈 다음에 올리브를 돌려주고 제가 미국에 가면 파슬리 가루나 파프리카 가루 이런 걸 많이 사오거든요. 파슬리 가루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름에 7월 달에 토마토가 많이 나올 때 유기농 토마토를 사다가 속이 썰어도 막 겉 터지기 직전에 그거를 토마토 캐닝을 만들거든요. 700kg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만들어 놓고 내내 사용하니까요. 맛있어요. 보통은 캐닝이 막 물같이 묽은 주스 같은데 저희는 케찹 정도 농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마지막엔 저어야 돼. 큰 나무 주걱으로 바닥까지 잘 저어서 진하게 만들어 놔야만 토마토 캐닝에다가 고추장 넣어서 레몬 꿀을 넣고 약간 새콤달콤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토마토만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맛있는 고추장을 한 스푼 넣으니까 전혀 안 매운 고춧가루로 만든 고추장이거든요. 그걸로 이 소스를 만들면 모든 나물은 거기다 묻히는 걸로. 우리 보통 집에서 물미역이나 브로콜리 같은 거 초고추장 찍어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저희는 전부 이 토마토 초고추장 만든 소스로 찍어 먹습니다. 더덕입니다, 더덕. 저는 잎채소도 매일 나물을 매끼 먹지만 또 생쌈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잎채소를 많이 먹지만 꼭 강조하는 거는 뿌리채소를 하루에 꼭 한두 번씩 먹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엉을 많이 먹고 또 뿌리채소를 많이 쓰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더덕을 생으로 할게요. 전혀 이건 두드려 줄 필요도 없어요. 아까 우엉은 이 방망이로 두들겼지만 또 살살 두들겼지만 더덕은 연해서 저희는 1년 12달 더덕이 떨어지지 않게 또 쓰거든요. 더덕 3개를 미리 껍질 까놨다가 이제 무치는 겁니다. 네, 양파 썬 거, 그다음에 당근 채 썬 거, 부추를 넣고 부추가 없을 때는 파를 또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추를 넣고 파프리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무쳐요. 토마토 초고추장 소스. 이건 뭐냐면 아몬드 가루예요. 아몬드를 갈아 넣고 늘 자주 사용합니다. 뭐 나물에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음식 할 때 아몬드 가루도 많이 넣고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참깨도 저희는 다 농사진 거거든요. 농사진 걸로 양파, 깨, 마늘 전부 여기는 농사진 걸로만 사용하니까 무치면 됩니다. 검정깨도 뿌려도 되고 청깨를 위해서 살살 뿌리면 이제 요즘들은 다 바쁘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대개는 10일 이상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암 판정을 받고 뭐 3기, 4기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아주 포기하고 오시니까 오래 계실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직장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에 진단을 받고 이곳에 오시면 대개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자기 부모님을 91세고 87세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저는 90세가 넘으면 좀 힘들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정말 잘못된 그 편견이었더라고요. 그분은 2주일 계셨는데 겨울 내내 이제 거의 방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신 분을 겨우 추스려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오시기 직전에도 대상포진이 엄청 이제 엉덩이 다리 쪽으로 막 크게 있어서 겨우 이제 수술이고 모시고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 지나면서는 식사를 전혀 그 전에 못 하셨다는데 한 여기서 한 3, 4일 지나면서부터 식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속리산에 같이 가서 걸으면 처음에는 입구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가는 호숫가까지 같이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2주 만에 다 회복이 되셔서 얼마나 신기한 게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흰 쌀 다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여기서 하는 대로만 해서 먹겠다고 더 고마운 것은 신앙을 아주 잘 받아들이셨어요. 시대소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분에게 믿음을 갖게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밤에 자기 전에 시편 91편도 이제 열심히 따님하고 셋이서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회복이 빨리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졸지도 않아요. 잘 들으시고 식사도 꼭꼭 씹어서 잘 하셔서 2주 만에 그렇게 회복이 돼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다 그러고요. 또 이제 경찰 공무원이 오셔서 병가를 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8일 정도 여기 계셨는데 이분도 그 가려움증이나 뭐 이런 거는 금방 3일이니까 다 없어지고 온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이 식사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다 저절로 회복이 돼요. 물론 아침, 저녁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분들도 방에 가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시대에서 막 몇 장을 방에서 더 읽어보세요. 뭐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럼 꼭 그대로 다 하셔요.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러면서 회복이 굉장히 빨리빨리 됐고요. 뭐 얼마 전에는 목사님 부모님이신데 여기 가까이 계신 목사님 부모님이 심정지가 3번이나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셔요. 그 기계를 달고 심박동기를 달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주무실 때 불안해서 불도 못 끄고 1시간 이상 깊게 못 주무시는데 너무 이분이 불안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이러시니까 똑같이 이분도 시편 91편을 큰 소리 내서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 사모님하고 둘이 큰 소리로 읽고 꼭 불을 끄고 주무시라고 불안해도.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잠이 오지 않지만 무조건 잠을 청해서 잠을 잤는데 처음으로 3시간 이상 잠을 잔 거예요. 보통 집에서는 1시간도 못 자는데, 그래서 3시간 자고 또 깨서 불 켜서 있다 또 주무시고, 그래서 아침에 나오셨을 땐 이미 얼굴이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분이 확신을 얻었어요. 아, 내가 너무 그동안 너무 걱정을 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가셨고, 또 집에 가셔서도 이대로 하시면서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있지를 못하는 사정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이제 3박 4일 또 하는데 이제 오늘 오십니다. 그 가족이 다 오세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세미나에 한 4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회복이 되신 분들은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많이 알려요, 이런 방법을.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치유시키는 거를
저희는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굉장히 힘이 나고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암 환자들은 이제 최장 6개월까지도 계셨어요. 대개 이제 3개월 정도 계시는데 처음에 발견할 때 유방암인데 이미 갈비뼈 밑에 계란 노른자만한 암이 있어서 수술할 수도 없었어요. 그 위치가. 근데 이분이 세브란스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한 3번 하고 도저히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를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인데 열심히 시대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신앙도 받아들이고 나중에 한 4개월쯤 됐을 때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찍어보니까 계란 노른자만한 암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오다가 이제 4개월 지나서 찍어볼 때는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잘 믿지를 않으실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감사 그 전화로 병원에서 이제 그 결과를 듣고 바로 전화를 하셨는데 너무 많이 우시면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살이 찐 분이었어요. 88 사이즈를 입는 분인데 결국 마지막엔 44 사이즈를 입을 정도로 이제 몸무게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매일 근력 운동을 푸시업 100개, 이제 스쿼트 100개, 처음엔 한 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개도 못한 분이었는데 한 개부터 시작해서 매일 근력 운동 몇 가지를 매일 하면서 온몸을 근육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실 때쯤 보니까 뭐 체육대 학생 같아, 체대생들. 온몸이 근육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여기 오실 필요 없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하고 통화해보면 자기는 완전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즐겁게. 근데 이 원칙은 잘 지켜요. 여기서는 설탕하고 기름, 밀가루 이런 건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 사람 끝까지 설탕, 밀가루, 기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꼭 기름을 써야 할 때는 불을 끈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조금만 마지막에 살짝 치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설탕이나 기름 들어간 걸 절대 먹이지 않고 이게 순수한 양념으로만 약간 싱겁게, 약간 저염식으로 그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신기하게도 폐암 환자도 오셔서 그런 완전히 없어진 경험을 하고요. 물론 오신 분들이 100%다 좋아지지는 않아요.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대개는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뉴스타트 생활을 꾸준히 하면 거의 대부분이 좋아지고요. 저희가 이제 운동하고 음식하고 휴식을 3대 3대 3이라고 여기 원장님 늘 강조하거든요. 좀 소홀히 하는 거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음식보다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매일 합니다, 저희는. 오전에는 햇볕이 좋으면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황토밭 걸으면서 햇볕을 쐬요. 한두 시간. 여자끼리 있으면 우통을 다 벗으라 그래요, 제가. 아래만 입고, 아래는 다리도 다 내놓고, 온몸을 햇볕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벌게 질 정도로. 그러면 땀이 엄청 난대요. 근데 땀을 쭉 흘리고 나서 자기 방에 가서 샤워하고 나면 너무 몸이 가볍고 그렇게 좋다 그래요. 냉한 몸인데 대개는 암 환자들이 손발이 차고 냉해요. 근데 햇볕을 그렇게 푹 쬐고 나면 온몸이 자기 느끼기에 이렇게 막 풀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저희는 2시에 모두 다 속리산 세족길이라는 곳을 가서 정말 좋거든요. 소나무가 입구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피톤치드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래서 쭉 산책길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어서 아이도 갈 수 있어요. 5살 먹은 아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너무 예뻐요. 그 물가에 가서 이제 벤치에 가서 쉬면서 기도도 하고 또 더 힘이 좋은 분들은 그 30분 더 올라가면 새심정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또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내려오면 한
작게는 10,000보에서 한 15,000보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오면 4시 반쯤 되면 이제 물을 또 따뜻한 물을 한 700cc에서 1리터 정도 마시고 5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과일 한 개 또는 살이 너무 빠진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농사지은 고구마를 쪄드리거나 이제 감자를 찌거나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환자들이. 여기 농사지은 그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대요.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데 9시 전에 다 주무세요. 9시에는 불을 다 끄고 아주 캄캄해요, 여기는. 정말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참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셔서 그런지 오시면 다 잠을 잘 주무신다고 그게 공통된 말씀이고 되게 공통된 그 피드백이 뭐냐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대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을 잘 주무시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양념장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우리 참가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토마토 캐닝을 이렇게 진하잖아요. 고추장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레몬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넣어요. 꿀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이게 섞어서 먹어보면 새콤달콤하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걸 집에다 항상 저희는 이런 유리 그릇에다가 하나는 토마토 초고추장, 하나는 양념장. 양념장은 다 집에서 하잖아요. 아미노 간장에다가 양파, 부추, 파프리카, 뭐 그때그때 파도 넣고 깨소금도 듬뿍 넣고 어쩔 때는 아몬드 가루도 듬뿍 넣고 그래서 이제 요걸 맛있게 해놓으면 요게 참 맛있어요. 이렇게 간장을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이것만 해놓으면요 뭐든지 하죠. 두부를 구웠다가 요것만 얼른 끼얹으면 두부구이가 되는 거고 또 가지도 썰어가지고 찜기에 쪘다가 접시에 쫙 가지를 펴서 놓고 양념장만 끼얹어주면 가지구이가 되는 거죠. 근데 가지나 호박은 꼭 밑간을 해주세요. 천일염으로 찔 때 살살 살짝만 뿌려서 찌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쪄서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간이 살짝 뿌려가지고 찐 상태에서 이렇게 양념장을 위에 뿌려주면 되고 마지막에 통깨를 살살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엉은 볶음도 많이 해요. 우엉 잡채 같이. 우엉을 길게 썰었죠? 이거를 가늘게 채를 썰어가지고 집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양파, 뭐 당근, 뭐 여러 가지를 넣고 기름으로 볶는 게 아니고요. 채소수로, 야채수,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 무, 이런 끓인 물을 진하게 우려내놓고 그 물로 모든 걸 합니다. 기름을 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볶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그 위에다가 만 뿌리면 돼요. 불을 끈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약간 윤기도 나고 간을 맞춰가지고 이제 통깨 뿌려서 먹으면 우엉 잡채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잡채를 뭐 오뚜기 당면으로 막 잡채 이런 걸 하질 않아요. 잡채를 해도 그러니까 우엉을 많이 넣고 당면을 조금만 넣어요. 근데 당면을 그냥 물에 삶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채소수를 적당히 냄비에 자작하게 붓고 씻은 당면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약하게 해놓으면은 당면이 야채수 물을 쏙 빨아들이거든요. 물기가 나중에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야채수 머금은 당면이 되는 거죠. 그 당면이 적당하게 불어서 딱 익었으면 적당하면 그거를 가지고 아까 그 우엉 채 썰어서 많이 볶아놓은 거에다가 당면을 넣어서 하면 이제 우엉 잡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